잠깐. 네. 참고로 이제 우리 효자손님은 국군의 방송, 그게 이제 오래전에 픽업이 돼서 행군기인가요? 거기에 이제 사회도 보시고 하는 아주 유능한 우리 효자손님 때문에 제가 국방TV에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 헬보직, 꿀보직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알죠. 예. 사단장이라는 보직이 꿀보직 왼손, 헬보직 오른손. 헬보직이다. 한 5천 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장병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거고, 내 생각에 달려 있는 거고, 상당히 어려운 진짜 그 고뇌를 많이 해야 되는. 또 책임질 것도. 당연히. 예. 장군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휴가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때에 따라 다르게? 외박이라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1박 2일.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김정일, 요즘은 이제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날리고 이러면은 네. 그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휴가 가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북한에 잘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억울하시다. 노. 병사로 있을 때 가장 끔찍한 순간은 사실 장군님의 방문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싫어하지?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뭐 지형 지물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부대에 어떤 것들이 뭐 필요한지도 파악을 하신다고 그럼, 말씀하셨는데, 예. 장군님께서 부대에 방문을 해서 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 기억이 있다면은 없을 수가 없지. 격별 보습이라 그래갖고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사단장이 임의로 계획해서 쓸 수 있는 그 시설 투자비가 나와요. 보습이지, 시설 보습이. 통상 보면은 사단 사령부에 있는 본부라든지 직할대 위주로 돈이 할당이 많이 돼요. 연대장 18개월 하는 동안에 사단으로부터 뭐 강목 한 개, 세멘트 한 숟가락을 받은 게 없어요. 진짜 갑갑하더라고. 사단장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우리 참모장이 주관해서 회의를 해갖고 결제를 갖고 왔는데 격별 보습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뭐 사단장 관련된 시설부터 뭐 딱 돼 있는 거. 야, 수도 저기 광산에 가면 예비군 조장 관리 중대가 하나 있던데 거기부터 일단은 1순위를 올려라. 제가 와갖고 마침 거기를 가봤는데 중대장 대위가 지휘하는 병력 한 10명이 있는 예비군 교장 관리하는 곳인데, 아마 여기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군대 생활할 때 그 막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는 시점이 2월 말인데 온수도 안 나고 화장실 떨어 터져 있고, 이건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너무 애처로워서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갖고 나중에 이거 우선적으로 좀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야, 이번 분기에 사단장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부대에다가 투자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광산 예비군 중대부터 해라. 그래서 거기를 뭐 우리 그 속된 말로 완전히 개비를 해서 싹 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그 보다TV인가 어디에 나가서 한번 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거기 아마 중대원이었던 우리 충장부대 전우가 댓글에다 방금 얘기한 걸 써놨더라니까. 그래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거예요. 육군 사단 학교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씩만 뽑으라고 하면은, 제 일기장에 보면은 군데 내가 사관학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스스로 고등학교 때 내 혼자서 생각하고 배웠던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일기장에 보면. 고등학교 때는 그냥 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사관학교 들어오니까는 이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다 통제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개인들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제 기준으로 좀 이제 부족했었고, 좋은 것은 아무리 허접스럽던 체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본인이 중도의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 하면은 평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이 이제 해주고 하는, 그것과 이제 곁들여서 내 개인보다는 국가와 군이라 그러는 조직을 생각하는 것이 그냥 부지부식간이 머릿속에 스며드는 거죠. 그것이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군사관학교가 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강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투복 보관해야 되는 모자함, 모자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스타나 이런 분들은 칸 맨 밑에다가 놓고 포스트함이랑 편하게 맨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스타 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제 옷을 놓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MSG가 좀 차던데. 우리도 그 무궁화 교육을 수차례 다녔지만은 먼저 간 사람이 먼저 놓는 것이지. 알게 모르게 밑에다 넣었을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책 내용 중에 이렇게 후배를 좀 많이 믿으셨다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믿음이라던가 그런 걸로만 가다 보면은 뭐 통수 맞았다고 하죠. 그런 적은 혹시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지휘관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사단장인데 연대장
중대장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대대장인데 중대장한테 이야기하면은 중대장 수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이 통수를 친 중대장을 별도로 부르면은 또 민감해요, 사람들이. 아, 저 중대장 왜 불려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보고하도록 만들어서, 야, 훈련 나가면은 중대장이 솔선수범해야지. 사격장 가서 사격하고 오는데 다른 그 중대원들 120명이 지금 지친 몸을 끌고 걸어오는데 중대장이 앰뷸런스 타고 오면 되겠냐. 사람이다 보니까 있으니까 그걸 감수를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시간을 갖고 이제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뭐 군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이 보면은 이제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지. 달달 뽑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와서 사표 내겠다 그러는 것이 봉급이 적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회식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인간이 싫어서 퇴사를 3번을 했습니다. 인사과에도 계셨고 진급과에도 계셨더라고요. 예. 어떤 시그널을 준다거나 혹시 뭐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장관님. 야, 이게 비리가 다 나오겠는데. 제가 육사 훈육관을 마치고 6번 진급과라는 곳을 처음 갔어요. 네. 그때만 해도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저도 잘해야 되지만은 와이프한테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야. 예, 말 많고 뭐 이러면은 혹시나 어디서 윙크 받고 돈 받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쩌지 갔는데 육군본부에 이제 그 본청이라는 건물에 육해공군 본부가 같이 있어요. 모든 과가 거기에 있는데 진급과라는 곳이 사람들한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급과만 여군대대 안에 있는 거야. 여군대대에는 남군들이 못 들어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결제나 업무 협조 때문에 본청에 올라가면은 복도에 지나다니는 그 수많은 분들이 손 한 번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소령이지만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경험을 사실 본의 아니게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 심사할 때는 이제 한 6개월 동안 퇴근을 못 하고 이제 갇혀서 하는데 진급 심사 끝나고 이제 한 6개월 동안은 5시 땡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만날까 봐. 그래서 이제 우리 소령들이 한 5명 있고 위에 중령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6시 좀 넘으면은 야, 운동하자 그러면 나가서 이제 뛰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무슨 뭐 보리밥집 네, 이런 데 갔어요. 그래갖고 9시 반까지야 무조건. 9시 반 뉴스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우리를 내려줘요. 아파트에. 그 시간에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후배분들에게 좀 조언이라던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군인이라 그래서 못 살고 뭐 힘들어야 된다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건상 그것을 다 할 수 없을 테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한 번 해볼만 하다. 혹시 군생활 하시면서 몇 번을 이동하셨는지 알수 있나요? 어쨌든 뭐 이사회에서는 28번이에요. 그러면 그 28번을 또 사모님께서 같이 말씀은 안 드렸겠습니다만 고생을 엄청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와이프 혼자 했어요. 아니, 같이가 아니고 그 되게 미안해요. 상상할 수가 없네요, 사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그 사모님께 카메라 보시고 사죄하는 말씀 한마디. 사죄를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항상 반성하고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기왕에 이제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관병들이 노예처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장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관병들이 2명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제 공간에 같이 있었어요.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야. 밥도 저 친구들은 그 부엌에 따로 바닥에 앉아 먹는 걸 보고 우리 와이프가 이거는 아니지. 그래갖고 우리 집에 있던 식탁을 공관으로 보내서 부관하고 이제 공관병들이 식탁에 앉아서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장 공관 안에 부속 건물이 또 있는데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관하고 공관병들을 야야야 여기서 불편하게 있지 말고 저 위에 올라가서 너들끼리 8팔자로 편하게 생활해라. 내가 뭐 그렇게 너들 찾을 일이 있다고 밥 때 되면 와서 같이 밥 먹고 주말에 가능하면 이제 공관병들 못 내려오게 하고 우리 와이프가 밥 해갖고 아저씨들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갖고 같이 이제 거기서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같이 뭐 자식같이 전우같이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처음 사단장 갔을 때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려와갖고 분명히 운동화가 세탁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내려오니까 하얗게 세탁이 돼 있다는 거야. 공관병 불러갖고 야 누가 세탁했니? 그랬더니까 예 지난주에 전역한 김정은 병장이 세탁해놓고 갔습니다. 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주말에 사모님을 3번 봤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자기가 전역 기념으로
운동화 세탁해 놓고 갔다고. 운동화가 너무 더러워서 글쎄. 그러니까요. 어떤 계기로 나는 군대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책을 좀 내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북 콘서트를 네. 출판 기념회로 바꿔서 내년에 출마를 한번 해볼까 하고. 농담이에요, 농담. 공감력 안 필요하시나요? 사실은 뭐 책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출판된 책이 이제 포르체라 그러는 그 출판사인데 그 우연히 작년 어디 그 모임에서 출판사 대표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몰랐죠, 사실은. 근데 갑자기 앞에 앉은 분이 책을 내자고 이제 말씀하셔갖고 이분이 누구시자고 명함을 다시 보니까 출판사 대표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책을 낼 만한 뭐 그런 게 없다 그랬는데 아니다. 유튜브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책으로 내면 되지 않겠냐고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한 일주일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자체도 군대를 싫어하고 욕하는 우리 국민들을 조금 좀 좋아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이니까 책을 내는 것도 괜찮겠다. 네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내게 됐어요. 네. 하시면서 뭐 힘드신 건 따로 없으셨어요? 특별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멋진 장군님 늘 응원합니다. 행복. 장군님 늘 행복하세요. 제너럴 코어 파이팅. 이거 외국인은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예. Qu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책임감이라든지 도덕적 용기, 소통 그 세 가지를 나름대로 군생활, 생도생활 포함해서 38년 하는 동안에 철학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런 어떤 군에 대한 책임감과 우리가 그 건전한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도덕적 용기라든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책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Stand from the day, o sole, o sole mio.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주변에서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빛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전우들과 또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빛날 수 있는 나 혼자 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한 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는 혼자 빛날 수 있는 별은 없다. O sole mio, stand fronte a te, stand fronte a te.